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 목요일이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많았을 텐데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간 미션 종목들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고 내일 또 공부할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기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일 미션 종목들은 전체적인 베이스를 목요일이니까 매매를 조금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조금 어, 어떤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마인드로 한번 시장을 한번 보자. 조금 과열된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별 그렇게 뭐 목요일이라고 특별하게 조금 움츠리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기세가 전체적으로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좀 겁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스타일의 매매, 음,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이 좀 약간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것이 좀 많은데 오늘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외로 오늘도 역시 뭐 특별하게 큰 다른 흐름을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 시장은 급등주 시장 쪽은 강세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인 시장 현황도 뭐 코스피는 지금 2130, 그 정도면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어떤 흐름을 많이 벗어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뭐 참조하시고 일단 우리 전일 나왔던 종목들이 그렇게 종목을 많이 안 했죠. 한 다섯 종목만 보면서 시장을 보자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FST는 전일에 강세 우리가 기세주로 해봤던 종목인데도 오늘 한번 더 해보자라고 했는데 플러스 2%에서 고가가 플러스 3.9%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가 2%대 출발해 플러스 3% 찍고 이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1차로 진행을 했다면 보합을 깰 때는 약제를 해주고 물러나 있는 게 더 나은 그런 모습이었죠. 전체적인 흐름 상황이 치고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어, 2%에서 3% 찍어주고 바로 내려왔다는 것은 큰 신뢰감이 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FST는 크게 오늘 당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2% 주고 나와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었다. 아니면 보고 있었다. 나는 2%니까 한번 보았다. 보고 눌림목에 좀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은 보합 정도는 한번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 보합이나 이나 상승을 할 때 말이죠. 그래도 역시 가봤자 이거밖에 못 가거든요. 다시 내려오고 또 본절하고 일단 그런 흐름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FST는 제가 볼 때는 뭐 시가에 진입을 했다면 보합에서 잘라주고 마무리를 지어는 것이 오늘 가장 간결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SCM 신규 상장주는 그 다음날도 한 번 더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종목도 많이 봤는데 오늘 만일에 SCM이 오늘 우선주가 난립을 안 하고 평범한 시황이었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봅시다. 시가가 4.2% 출발해서 고가가 9.4%. 이게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시가 4% 출발해서 9%.
딱 5%대인데 여기서 보합까지 미끄러져 줬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잘 대응을 했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분할로 잘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뭐 시가 4%에 들어가신 분이나 아니면 보합에서 1차, 2차 나눠가지고 평단 2%로 맞춰져 가지고 뭐 수익을 챙긴 분이나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수익을 낼 수는 있는 구조는 구조였습니다만은 일괄로 진입하는 4%의 승부를 바로 걸어버리고 5% 손절법 잡고 버텼느냐. 버텼으면 뭐 그래도 뭐한 5% 먹는 구조. 분할로 했다. 4%에 한 번, 보합 근처에서 보합을 안 깨길래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2% 정도 평단 맞춰서 9%까지 갔다면 한 7% 정도. 그래도 아마 이 9%에 7%의 수익을 챙기지는 못하죠. 내려올 때 그냥 한 5% 먹고 마무리 짓든지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될 텐데 조금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그래도 항상 이 상단 라인 보합을 안 깨고 이 상단 아침에 땡 해서 시가 위에서 놀다가 마무리가 짓는 이런 스타일. 지금 여기 9시 반이죠. 9시 반까지 마무리를 지어주고 이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는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은 도전은 꼭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었죠. 저희들은 이 종목을 오늘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갖고 약절 한 두 분인가 약절 한 번, 3번은 3%인가 손실을 보고 보합 근처에서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길래 잘라주고 다시 또 공략을 또 한번 더 했죠. 이 정도 중간쯤에 한번 더 해가지고 한 10% 수익까지는 봤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못 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이런 모습이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 모습이 왔다면 더 좋은 모습이 됐을 텐데 12시쯤 돼서 내려와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니까 역시 힘이 없죠. 오전에 좀 일찍 힘이 써져야 되는데 말이죠. SCM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한번 이 양봉을 만들어주면 한 번쯤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말이죠. 두산퓨얼 일은 오늘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죠. 플러스 2%. 그래도 오늘 조금 9%까지는 올라갔네요. 그래도 그죠? 시가가 2% 출발해서 보합을 살짝 깼다가 다시 보합을 돌파를 해서 9%까지 갔다. 그게 여기 뭐 한 1%대는 안 되겠네요. 그죠? 9%대 매도세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것은 일단 요즘에 뭐 고점 종목이었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이 종목은 아마 마이너스 시가 2%의 매수를 넣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4%가 정도 올라 있던 종목 아닙니까? 올라 있기 때문에 전일 시간에 4% 정도 올라 있었는데 아침에 시가가 2%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죠. 어제 시간에보다 아침에 시가가 더 낮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관심도가 더 낮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도 대체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에서 4%대 매수를 한 사람은 내일 베팅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2%다. 2%대 그럼 벌써 손실을 2% 정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요 4% 정도에서 뭐 마무리 짓고 나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땡에서 조금 올랐다가 쭉 꺼지는 이런 현상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못 간다 싶으니까 적어도 한 시가 한 5%나 잡혀서 어제 시간에보다 좀 높게 시가가 돼가지고 바로 쭉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시간에보다 더 낮게 시가가 잡혔다? 그건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뭐 분할로 했든지 하지만 오늘 들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제 시간에 산 사람들 입장은 그렇지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죠. 시가 2%니까 어제보다 시간에보다 안 좋네. 조금 위험해. 보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땡 하니까 잠시 올라갔다가 쪼르륵 내려서 보합을 깬다.
영 죽을라나 이라고 있는데 살짝 깨더니 다시 보합을 치고 올라간다. 그럼 보합을 회복할 때는 색깔이 바뀔 때는 파랗게 바뀔 때는 바로 팔아야 되지만 다시 빨갛게 바꿔주려고 할 때는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합을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뭐 분할로 두 번을 했어도 되겠죠. 1차 뭐 시가에 넣고 보고 있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에 또 2차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느 식으로 하든 두산은 큰 손해는 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가 좀 안 좋죠. 뒤에가. 그래 아침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어제 시간에 4%를 올렸으면 4%까지의 매수를 한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내일 시가가 한 5%, 6% 잡혀서 쫙 이렇게 올라가던 스타일을 원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쫄쫄쫄쫄 내려오는 거죠. 다음은 라파스. 라파스는 잘 갔네요. 한번 봅시다. 예, 시가가 플러스 1.3%. 시가가 좋았네요. 시가가 낮았네요. 전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또 공략을 했죠. 라파스를 한 번 더 하자고 그랬죠. 라파스를 그죠?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당분간 더 지켜봐도 되죠. 플러스 1%에서 플러스 9%까지 갔다가 플러스 8.9%로 마쳤군요. 조금 일찍 올라가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럼 좀 개인적인 마음은 드네요. 10시 반까지 머뭇거리다가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조금 그것이 아쉽네요. 아침에 짧은 매매로 보실 분들은 못 가면 9시 반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 하면 그냥 본절하고 나오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물론 뭐 뒤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것은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 되겠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0.9%. 시간에서도 어제 마이너스 0.5%인가 그랬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고송, 상방적으로 높게 잡혀서 가는 종목이 전일에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 아닙니까? 11%의 종가 맞췄으니까. 근데 그 종목이 아침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시가 잡힌다는 것은 좀 안 좋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마이너스 0. 몇 프로 잡혔으니까 시가가 뭐 그렇게 좋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흐름을 분할로 한번 대응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뭐 오늘 이 봉 자체가 뭐 기껏해야 여기가 마이너스 4%대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마이너스 4%대니까 전체 뭐 4%짜리 캔들인데 큰 흐름이 없었네요. 거래량이 98만 주. 이 종목은 만약 가만히 보고 계셨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더라도 크게 흐름이 별로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합에 만일에 마이너스 0.9%대 1차를 넣었다면 근데 1차를 넣을 수는 없죠. 시가가 마이너스 잡힌데 1차를 넣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종목은 매매하기에는 오늘 좀 관점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파동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코는 오늘 그냥 관망 수준으로 수준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오늘 흘러갔지 않나 싶네요. 비상교육하고 한지는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했는데 큰 뭐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비상은 3% 출발해가지고 그냥 내려왔고 한지는 비상은 시가가 5%또 조금 높게 잡히네. 관심을 받은 것 같네요. 5% 잡혔지만 또 뭐 그대로 끝으로 내려왔네요.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이 두 종목은 뭐 손을 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침에 가만히 보라고 했죠. 뭐 기세주든 이슈주든 딱 보고 있으면 그 종목의 흐름이 아침에 땡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음, 그냥 아침에 땡 했는데 막 욱 하고 올라가 뭐 10%씩 훅 올라가고요. 그런 건 좀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근데 통계적으로 만 10개의 종목이 있다면 아침에 땡 해가지고 바라가는 종목은 한 7대 3 비율, 8대 2 정도의 비율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좀 눌러주고 가고, 그리고 뭐 또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뭐 시가에 공략을 안 해갖고 바로 뺑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미술 종목들은 어, 이러한 종목들을 고른 이유 자체를 이제 어제 설명도 해드렸고 했는데,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요일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마인드로 오늘 종목을 했는데, 의외로 또 시장은 여전히 강한 강세를 띠고 있네요. 지수는 그렇게 뭐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급등주 시장은 상당히 요즘에 힘이 참 좋네요.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내일이 목요일이죠. 저 금요일이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벌써 엊그저께 뭐 이번 달 6월 뭐 첫날에 하는데 벌써 이제 20일이 다 돼가지고, 정말 참 세월 참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전 때도 말씀을 드렸죠. 뭐 트레이더에게 조심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조급함, 뭐 조바심, 그리고 내동매매, 뭐 여러 가지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월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아마 이 강좌를 계속 들으셨던 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 세월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 봐요. 참 이것만큼 무서운 적이 없더라고요. 뭘 알만 이제 주식시장에 몸을 담가서 이제 뭔가 쭉 하다가 알만 하니까 나이가 어느새 들어버리고, 주식시장에 입문을 해가지고 막 치열하게 주식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트레이더로서 자질을 갖추고 안과 밖으로 내공과 외공이 잘 맞춰져서 이제는 시장에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왔는데 돈이 없어. 이 시행착오 기간 동안에 돈을 다 잃어버리고. 참, 그래서 이 세월이란 게, 시간이란 게 참 저는 트레이더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한번 곰곰이 주말 같은데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 세월이라는 거 하고 주식이란 거 하고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매매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고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마인드도 못 잡고 이렇게 자꾸 어, 반복된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또 이렇게 끈기 있게 참을 줄도 모르고, 종목이 없으면 아무 종목이나 일단 손에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중독적 증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의 단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고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씩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으신 분이 3명이라면 한 7분 정도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 참 그 남들이 하는 말은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주식은 잘못된 걸 빨리 고치질 않으면, 뭐 자기가 다치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돈 잃어버리고 그런 건 상관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으로 해서 여러 다른 많은 것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보다도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쳐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족이나
뭐 친구나 생활 환경이나 그리고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로 말이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날 때 조용한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주로 고찰하는 시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어느 조용한 장소, 어느 장소로도 좋다. 조용히 앉아서 뭐 매매 복귀를 해도 좋고 자기의 매매 마인드에 대해서 생각해도 좋고 한 30분 정도 트레이딩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점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혼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부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좀 자소리가 기네요. 자, 내일 미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6월 19일이죠. 금요일날 미션 종목은 한 수급주 한 5종목, 6종목 하고 이슈주, 특징주 3종목 이렇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따로 뭐 워드로 작성을 안 하고 여기서 적는데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어차피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월말 주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요즘 뭐 오늘도 그랬지만은 요즘에 워낙 기세가 거의 뭐 너무 좋아가지고 급등주 시장에 엉덩이를 뒤로 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시장은 분위기는 물때는 확 바뀌면 순간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정말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날도 상한가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상한가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물때 한번 싹 순식간에 바뀔 때는 상한가 종목이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렵게. 지금 뭐 우선주까지 치면 뭐 20개 뭐 이렇게 넘게 막 있지만은 물때는 그렇게 순간에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이제 중국우가 이놈이 또 뭐 거래가 내일 또 풀리죠. 이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놈이 요사시한 모습 보이면 우선주 애들은 여러모로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놈이 내일 뭐 저 마이너스로 빠진다 이러면 다른 우수주들도 우수수 하겠죠. 내일 또 상한가 갈지도 모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연상 채웠네요. 자, 보고, 자, 내일 미션 좀 봅시다. 알스부터 봅시다. 오늘 11.5%까지 올랐군요. 그래, 종가상 11.5% 종가상 끝나고 16%까지 올라가지고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가도 낮았고 좋았네요 오늘. 오늘 기관들의 물량이 50만주 많이 들어온 게 좀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40만주 40만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내일 한번 보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기관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종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간에서는 2.1% 2% 정도 잡혀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로 약간 기세주 형태이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뭔가 전체적인 시장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다 판세를 잘 봐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시장이 좀 어지럽다. 막 갈놈들이 못 가고 뭐 우수수 하는 느낌? 그러면 일단은 발을 싹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뭐 내 종목은 별로 흔들지 않는다 싶으면 상관은 없어요. 따로 놓을 수 있으니까요. 알스부터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거는 뭐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아요. 3일 동안 사긴 사는데 찔끔찔끔 사고 있네요. 내가 사고 있다라고 꼭 표시되는 것처럼 뭐 진짜 전고점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죠. 근데 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3% 올라 있거든요. 그럼 뭐 벌써 뭐 내일 시가에서 벌써 얘는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볼만하다. 새로운 우리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새로운 신고가 뭐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하니까 내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삼천리 자전거는 이것도 똑같은 모습이죠. 이제 골이 여기밖에 없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기간으로 그렇게 많이 담고 있는 스타일 아닌데, 보면 한 달 내내 저번 달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씩 사는 그런 느낌이죠. 마침 내일 금요일이니까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알스부터 알테오젠, 삼철 이런 애들은 다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또 그냥 막 그냥 금요일이니까 한 방 보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욱 집어넣지 마시고,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승부로 올인을 외칠 때가 있고, 있고 간을 살살 보면서 주주들을 놓는 게 있고, 상황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되나 깨나 막 그냥 막 욱욱 하지 말고요. 천천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37장한 거 보시고, 우주 일렉트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다 신고가로 보고 달려가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여기도 얼마 없거든요. 자, 방송은 도중에 전화가 자꾸 오니까, 요즘 뭐 이리저리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밤 12시에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 새벽 1시에도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자, 지금 우주 일렉트로 하고 있죠. 우주 일렉트로, 뭐 특별하게는 기관들은 그렇게 뭐 손을 대는 건 표시도 안 납니다. 오늘 뭐 25,000주 정도? 뭐 큰 표시는 아닌데, 뭐 얘네들도 뭐 이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네들도 오늘 25,000주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얘네들도 산다는 거죠. 뭐 기관들에서 요 밑에 사서 뭐 끌고 가서 뭐 먹는다 이런 거 꼭 이런 거 아니거든요. 고점에서도 많이 삽니다. 예. 근데 뭐 고점이라 해보다도 뭐 주식은 고점이라는 건 모르죠.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에 좀 하자. 거래량은 그렇게 아직 이제 터지지 않았죠. 지금 조용한 스타일이니까 별로 크게 막 복작복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오늘도 모습은 좀 좋았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0%까지 갔다가 종가상 8%군요. 이놈은 좀 금액대는 35,000짜리인데 금액대는 35,000짜리인데 하는 짓은 거의 뭐 1,000원대, 1,000원대, 5,000원대 애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군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폭이 제법 크네요. 얘는. 기관들이 그렇게 손을 대고 이런 것은 뭐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가지고 오늘 들어갔다라는 표시내는 13,000주 정도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시만 내는 정도. 얘네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써요. 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뭐 쌍끌이 종목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신호가 뜬단 말이죠. 그런 것을 노리고 자기들이 조금씩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뭐 요즘에 금액대도 적당하고 35,000원 나름대로 기세도 좋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고성 쪽으로 위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을 죽지만 않으면 그대로 보유를 해도 되거든요.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보시고, 이 에클로로 했네. 에클론입니다. 에클론. 에클론. 글자면 론입니다. 론. 그냥 글자 정도 헷갈리겠다. 자, 에클론은 보면 오늘도 다 모습이 나쁘지도 않은데, 보면 에클론은 보면 꾸준하게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금액대가 좀 제 생각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약간 79,600원. 79,600원 좀 부담스러운 금액대인데, 그래도 지금 에클론은 시간에서 1%더 올라 있거든요. ABL 바이오도 시간에 2% 올라 있고, 우주 일렉트도 시간에 2%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가 내에서 관심을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들이 시가 내에서 관심을 받은 것은 과도한 시가만 잡히지 않으면은 한번 해보겠다는 뜻을 미리 언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시가 내에서 많이 올랐다고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에 상한가에 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크게 신뢰를 안 하거든요.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애들은 뭐 재료가 좋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왜냐면 그런 애들은 반드시 그 다음날 시가를 크게 띄우고 10개가 띄우면 거의 8개 정도는 못 가요. 시가만 크게 띄울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거 하고 큰 일맥상통은 안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종목들이 다들 위로 쳐서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를 갑자기 푹 높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갑자기 내가 모르는 무슨 재료가 나타났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시가 1%, 2% 이렇게 뭐 보합 근처 2%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이런 것은 보면서 흐름을 충분히 보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 7%, 8%를 뛰었다면 쳐다볼 여유가 없지요. 그건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모르는 이런 종목이 에클론이 내일 갑자기 시가를 8% 띄운다. 분명히 시가가 전에 2%였는데 그러면 마음이 바빠지는 거죠. 뭐 공시에는 별로 나타난 거 없는데 느닷없이 8%를 띄운다. 그러면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뭘까? 표시는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바빠진다고요.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놓치기는 아깝고. 하지만 시가 보합 근처나 이렇게 출발하는 종목은 일단 안정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알스포트, 알테오즈, 삼천리, 우주, AB, 에클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다 1에서 3%전 안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시간에서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천천히 보면서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밑에 이 종목들은 약간 기술주 형태인데요. 일단 레고캠 바이오 봅시다. 자, 오늘 마이너스 한 10%까지 밀렸다가 9%대로 맞힌 것 같은데 오늘 기관들이 CD 팔았죠. 막 두들겨 파니까 내려가지 뭐 이렇게 그죠.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자, 그럼 내일을 또 좀 팔아달라. 아까 앞에 종목들은 기관들이 많이 좀 사면 좋겠고 얘는 좀 팔았으면 좋겠죠. 예. 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한 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한 55,000원이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받아주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봅니다. 지금 시간에서 이놈은 단지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1.0, 1.0. 우리가 알스부터나 알테조는 전부 다 플러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근데 이놈들은 단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뭐 진입을 안 한 이상 크게 뭐 당황할 건 없죠.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매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중요합니다. 시가가 뭐 1% 정도 잡히겠죠. 뭐 1%나 1.5%. 자,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파동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걸 어, 보고 나서 1차 진입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파동을. 예를 들면 아침에 시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잡힌데 훅 꺼져서 5%까지 내려왔다. 거기서 반등이 일어나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5%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다시 이 5%대가 지지가 되어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1차를 해라는 겁니다. 받치는 매매는 굳이 급하게 서둘 게 없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뭐 푹 꺼져서 5%게 탁 받아줬어. 쭉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은 힘을 못 쓸 자리거든요. 지금은 허공에 대롱대롱 발이 매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죠. 땅을 제가 말했죠. 땅을 쳐줘야 땅 하고 바닥을 딱 쳐줘야 달리기 생긴다고 했죠.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그냥 놔둬 버렸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충분하게 기다려서 분할로 합니다. 다음은 사문테크 봅시다. 사문테크는 재료가 좀 뭐
제 마음대로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에서는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오플러인데. 이 종목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이 시가 3% 플러스 27%까지 올라갔거든요. 27%까지 올랐는데 상당히 올린, 그게 딱 하나, 이 재료가 딱 터진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는 뭐 이름을 찾아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또 뭐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간이 인공호흡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간이 인공호흡기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종가에 베팅을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이 정도 돼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여기는 놓쳤어요. 여기는 뭐 그때 그 뉴스를 보지를 못했죠. 우리가 한참 열심히 이제 막 하고 있는 종목에 신경이 써야죠. 뉴스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일시에 들어갔는데, 일단 본절을 했어요. 밀려가지고 올라올 때 이제 본절을 하고 나서 봤는데 그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일단 종가에는 매수를 했는데 시간 내에서는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좀 관심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잘 보시고 조금 반응이 좋으면 조금 끌고 가는 형태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하시고 개념을 그렇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봐야죠. 예. 다음은 코다코 봅시다. 코다코. 코다코도 아무것도 없네. 그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여기 그래 이제 정지가 됐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상장 유지 결정을 이제 이렇게 오늘 받았습니다. 작년 3월 달이네요. 1년 한 3개월 만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났는데 우리 시장의 개미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또 상장 폐지되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끌 수도 있을 겁니다. 서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너무 막 용잡을듯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에 파동을 보고 나서 두 번째 파동을 봐도 좋고, 뭐 내일 뭐 바로 뭐 이런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이런 모습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서둘지 마시고 코다코, 삼은, 레오캠은 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얘네들은 뭐 양봉 추구하는 종목들이니까 뭐 얘네들은 양봉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면 뭐 그대로 꾸적꾸적 가는 스타일들이 많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은 이제 금요일날 매매가 끝나면 이제 20일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19, 20, 21일, 20, 21, 22 이제 그죠? 이제 월말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매매가 참 조심스러워 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중공업가 내일 이제 과연 내일도 과연 또 이상 급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일 어느 정도 숨을 죽일 것인가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보면서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꼭 용잡을 뜻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에 맞는 스타일의 종목 딱 하나 정도 딱 정해가지고 그 하나 내지 두 개만 탁 집중해서 하십시오.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내의 종목들을 이렇게 드리는 까닭은 이걸 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환경에 맞는 종목을 딱 봐서 한 종목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한두 종목 정해가지고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하고 그래야지 막 중구난방처럼 그냥 온 운동장에 막 팬티 한 장 입고 뛰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매매 마무리 잘하고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내일 매매에 모든 집중력과 그리고 아주 간결한 매매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 내일 화이팅 잘하고 한 주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함문에 문제 있습니다.